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사라졌다 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발언과 전략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평가다. 이재명 대표는 2023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펼친 선거운동 유세에서 김건희 여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여러 차례 이름을 거론했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들을 공격의 주요 소재로 삼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했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여사의 여러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 이를 통해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8월 18일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갑자기 중단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김 여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판단과 전략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공백을 친명계 지도부가 메우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김건희 라인 몇 명을 바꾼다고 해서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 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과 그와 연관된 여러 의혹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측천모후 이후 가장 강력한 건의모후가 바로 김건희 여사 라고 발언하며 김 여사를 중국 당나라의 황후였던 측천모후에 비유했다. 측천모후는 당나라 고종의 후궁으로 시작해 권력을 휘두르며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러한 발언은 김건희 여사가 단순한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그 권력의 강도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친명계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김건희 여사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러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서 이재명 대표 대신 친명계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강한 발언을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다. 지난 9월 4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그 배를 뒤집는다 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할 경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암시로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박 원내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괴담이자 궤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탄핵론이 점차 당내외에서 확산되던 와중 한 달 후인 10월 5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선거를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도중에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라고 언급하며 탄핵론에 동의하는 듯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그가 여론이 충분히 성숙된 후에야 탄핵론에 가세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발언이었다. 한 친명계 인사는 여론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하자 이 대표가 뒤늦게 발언을 추가한 것 같다 고 해석하며 이재명 대표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처음부터 선두에 서지 않고 먼저 친명계 지도부가 여론을 조성한 후에 가세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윤석열 정부 계엄 선포설이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슈에 대해 선두에서 발언을 시작하기보다는 친명계 지도부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후 뒤따라 확산시키는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8월 말 김민석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계엄령 선포서를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열흘 후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 이야기가 나온다. 고 언급하면서 이 논란이 더 크게 확산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직접 민감한 이슈를 선도하기보다는 친명계가 먼저 발언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후에 적절한 타이밍에 가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탄핵론이나 계엄령 선포설과 같은 이슈는 국정과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문제를 먼저 설파했다면 정치적 공방의 최전선에 서게 되고 그로 인해 정쟁을 일으킨다. 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친명계 인사들이 먼저 선봉에 서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후 이재명 대표가 여론이 충분히 무르익은 후 등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부담을 분산하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 친명계 인사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은 수시로 대화하며 정권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이루어진다. 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동료들과 협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사이다 발언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정치인이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먼저 탄핵을 외친 민주당 정치인이었으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발언과 행동으로 그는 대중의 지지를 얻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대표는 과거의 사이다 발언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거침없는 발언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면 지금은 친명계와의 협력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타이밍을 맞춰 등장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만약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사이다 발언에만 집중한다면 국민은 그의 집권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민생과 경제를 우선시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강경한 발언에 집중하는 대신 보다 포괄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과거의 정치적 이미지를 일부 수정하며 집권 능력을 보여주는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단순한 공격자가 아닌 정치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친명계 지도부와의 협력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직접적인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그가 단순한 사이다식 발언을 넘어 실질적인 집권 능력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